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8일입니다. 아프간 사태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대만,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프간 사태 때문에 한국이 위험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핵심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의문시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처럼 중국과 대결하고 있는 나라, 한국처럼 핵무장한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나라는 과연 미국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미국이 과연 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쟁에 과거처럼 개입하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나라가 자국민을, 자국 군대를 얼마나 많이 희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지력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이 의지력의 싸움에서 미국을 이겼습니다. 베트남은 당신은 월맹입니다. 월맹은 300만 명을 희생시켜서 5만여 명이 죽은 다음에는 견디지 못했던 미국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탈레반은 수만 명을 희생시키고 결국 한 2,000명 정도 미군이 전사하니까 미국의 국가 의지가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지금 카불을 위시해 가지고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인명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자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동시에 군인들이 10,000명 이상으로 죽는 전쟁에는 어떤 전쟁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미군이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본에는 이겼지만은 중공과 북한군을 상대로 해서는 무승부였고, 그리고 월남에서는 졌고, 이번 아프간에서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앞으로는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분쟁에는 대규모 육군은 절대로 파병하지 않는다. 해군 공군력으로만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중국이 대만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쳤을 때 과연 미국이 해공군력으로 이걸 저지할 수 있느냐? 보병이 들어가지 않는 전쟁에서 해공군만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서 아주 잘 쓴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요사이 사실 보도에서는 사실 어느 언론이나 차이가 없는데 그 언론사의 격을 보여주는 게 칼럼니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칼럼니스트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중에 이 브렛 스티븐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브렛 스티븐스는 이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 편집국장 출신이고 2013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칼럼을 쓰면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또 2017년 4월부터 뉴욕타임즈의 뉴욕타임즈의 칼럼을 싣고 있는데 이분이 어제 쓴 칼럼 제목이 아프가니스탄의 재앙이 우리를 쫓아오게 될 것이다. Disaster in Afghanistan will follow us home 이라는 글인데 여기 읽어보니까 눈이 확 뜨이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바이든 독트린이 트루만 독트린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트루만 독트린은 1947년 소련이 팽창 정책을 쓰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나라를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하여 그리스에서, 나중에는 한국에서 국제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일종의 국가 노선을 결정하게 되고, 그 트루먼 독트린 덕분에 대한민국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두 사람의 산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미국, 즉 트루먼 행정부, 그 다음 또 하나가 유엔입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과 달리 바이든 독트린은 뭐냐? 미국의 국가 이익이 우선이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도 군인들이, 미군들이 많이 희생되면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앞으로 중국, 북한과 합세한 이 대규모 남침이 자행될 때 트루먼처럼 바이든이 파병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한미동맹이 있어도 안 한다는 거죠. 1950년 6월 25일에는 한미동맹이 없었는데도 트루먼이 파병을 했는데, 이제는 한미동맹이 있더라도 미군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지금 주한미군 말고 파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남침이 있을 경우에 주한미군까지 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면서 만약 주한미군을 빼지 않으면 핵폭탄 쓰겠다고 공갈을 칠 때 과연 당시 바이든 같은 미국 대통령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미국 여론이 있다면 주한미군 빼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김정은, 시진핑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매우 고무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렛 스티븐슨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7월 8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와 나눈 대화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이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 왜요? 바이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프간은 전 세계 어느 군대처럼 잘 무장된 30만의 육군 병력이 있습니다. 공군도 있습니다. 이들은 약 7만 5천 명의 탈레반에 맞서는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 당시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바이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똑같지 않습니다. 탈레반은 월맹 군대가 아닙니다. 탈레반은 당시 월맹의 역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사관 지붕에서 헬기로 올라타게 되는 것을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각하, 아프간에서의 임무가 실패했는데 아프간 정부의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바이든, 우선 임무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프간의 모든 정당은 부정부패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탈레반이 국가 전체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통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불과 한 달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이 오판을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걸 지적한 다음에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바이든의 경솔함에 따라 사람들은 탈레반이 지난 15일 수도 카불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경솔함 때문에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대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철수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바이든은 고위 군사 보좌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며 철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스티븐슨은 이번 사건을 1993년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블랙호크 다운과 같은 참사로 규정하고 과거 대통령들이었다면 핵심 군사 보좌관을 사임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철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은 바이든이 단호하게 철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바이든이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스티븐스는 이 칼럼에서 바이든의 결정이 미국에 얼마나 불리하게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요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1. 학살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난 5월 아프간 소녀 학생들에 대한 공격의 참사를 담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권한다. 90명이 죽었다. 6월에는 22명의 아프간 특공대원이 학살당했다. 이들은 총을 내리고 항복 의사를 밝혔다. 탈레반 세력들은 코미디 영상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아프간 경찰 1명을 쫓아가 죽이기도 했다. 한 탈레반 당국자는 공격 대상은 일반 아프간 시민들이 아니라 점령자와 점령자들을 두둔하는 세력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소한 수천 명이다. 이 여성들은 이제 자유를 잃고 한갓 소유물이 될 것이다. 아프간에는 약 1800만 명의 여성이 살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제 7세기 당시의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걸어 다닐 수 없으며 남성인 가족 구성원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대중 앞에서 설 수가 없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쟁취하기 위해 어렵게 싸워온 일자리를 이제 잡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자나 교사, 국회의원, 사업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아프간의 딸들은 학교에 가거나 운동을 할 수 없으며 남편을 고를 선택권이 없어진다. 이게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바이든이 군인들 희생 안 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자유를 맛보았던 1800만 명의 여성을 하나의 물건으로, 동물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런 바이든과 이런 미국을 믿고 과연 독재와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요점, 아프간은 전 세계 이슬람 극단주의 투쟁 운동의 본거지가 될 것이다. 탈레반 2인자인 시라주딘 하카니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테러리스트 수배 명단 최상위에 올라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 다른 주장을 펼쳤지만 그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프간의 언론사인 모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드 모세나는 14일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와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탈레반이 미국을 왜 두려워해야 하겠는가? 최악의 상황이 뭐가 더 있겠느냐? 또 다른 침략?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이고 오만한 이슬람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젊은 극단주의 이슬람들의 본거지나 이들을 전향시키는 메카가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모든 극단주의적 공격적 단체에게 있어 하늘이 주신 땅이 될 것이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은 이제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의 일종의 양성 지역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하면서 철군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탈레반이 알카에다를 밀어주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9.11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가 탈레반의 보호에 의해서 그런 짓을 했고, 탈레반들어 알카에다를 인계하라, 우리한테 넘겨주라고 하니까 그 말도 듣지 않고 결국 아프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탈레반이 쫓겨났는데, 이제 다시 탈레반이 미국을 이기고, 더구나 미국을 이기고 아프간을 점령을 했는데 왜 조심을 하겠느냐? 이제 조심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의 많은 이슬람 테러 집단이 탈레반을, 이 장악한 아프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요점, 아프간에서 멈추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 탈레반의 부상으로 가장 위험이 되는 국가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이 그동안에 이 탈레반을 보호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수년간 아프간 탈레반에게 은신처와 자원을 제공해왔다. 파키스탄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 출신 탈레반들의 은신처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원리주의자들이 160개가 넘는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정권을 뒤흔드는 것은 어떠한 전 세계적 악몽과도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동안에 파키스탄은 뭐 인도를 견제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탈레반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젠 탈레반이 거꾸로 파키스탄 안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지원합니다. 그래 되면은 파키스탄이 잘못하면은 탈레반 정권과 같은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160개의 핵폭탄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요점, 미국의 지정학적 위상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어떠한 동맹인가? 지난 수년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비교적 적은 규모의 군인을 배치시켰다. 마지막에 철군한다고 해봤자 그때 남은 병력이 1개 연대에도 안 됐습니다. 2,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걸 2,500명을 철군하니까 탈레반은 미국이 아프간을 포기했다, 아프간 정규군은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해가지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아프간 군대를 위한 감시와 수송, 공군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임무를 무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 탈레반을 무찌르려 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이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2,500명 정도만 딱 유지시켰으면은 탈레반을 완전히 섬멸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균형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2,500명이 또 최근에는 미군 사상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겁을 내가지고 철군하는 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믿겠느냐 이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은 아프간을 위해 괜찮은 수준의 해결법을 달성해냈다. 아프간을 완전히 구해내거나 완전히 잃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4.20 함락에 이어 미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무책임한 국가인지를 모든 적들에게 보여준 사례다. 이게 이 칼럼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4.20 함락에 이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책임한 국가인지를 세계 만방에, 그것도 적에 보여주었는데, 이 적 중에는 북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이게 이번 사태 때문에 한국이 위험해졌다고 제가 보는 이유입니다.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발트 국가들, 이스라엘, 일본 등 모든 동맹 역시
이들이 적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독트린은 트루만 독트린을 땅에 묻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바이든 독트린이 트루만 독트린을 땅에 묻어버렸다. 같은 민주당인데. 스티븐슨은 이후 현재 논쟁거리가 되는 몇 가지 사안을 두고 자문자답을 하는 식으로 이 칼럼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아프간을 떠나야만 하지는 않았나?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은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며 한국에 71년간 주둔해왔다. 이에 따라 세상은 더 나아졌다. 이것도 참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미군이 장기 주둔하는 곳에서 발전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장기 주둔하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한국, 독일입니다. 얼마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군이 왜 장기 주둔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력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는 최소한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지하드 깃발을 걸어놓지 않았다. 지하드는 성전이죠. 홀리워. 이것도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부패 이야기하지만은 부패 정권이 학살 정권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는 물론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탈레반과 맞서 용감하고 고귀하게 싸워온 수많은 미국인들의 희생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해서 했던 것으로 만드는 것 역시 끔찍한 일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만 생각하느냐? 아프간에서 죽은 미국 군인이 2,000명이 넘는데 그럼 그 사람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게 옳은 일이냐? 이게 산자의 의무냐? 하는 이야기죠. 이런 글을 쓰니까 이분이 칼럼으로 퓰리츠상을 받은 듯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다른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아프간의 운명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라는 물음에 대해서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그렇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역량은 없다고 해서 누군가와 특정 지역을 도와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과 평판이라는 것은 신뢰와 희망이라는 개념의 횃불과 같은 것이다. 세계를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프간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그래도 자유를 맛보고 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여성 1,800만 명의 여성 어린이는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을 도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게 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스티븐슨은 이런 논쟁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끝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 거라고 했습니다. 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철군하면은 아프가니스탄 가장 최장기 전쟁을 끝내는 사람으로 기억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패배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루즈가 된 거죠. 루즈가. 바이든의 허영심은 오는 9월 11일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가지고 다 드디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제 아프간에서 더 이상 희생을 치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알카에다와 같은 조직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탈레반이 약속했다. 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제 돌아왔다 해가지고 마지막 철수한 부대원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했는데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는 거하고 지는 것과는 다르죠. 참 바이든의 허영심,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통하다는 바이든의 대실수입니다. 소수의 미국인은 이런 치욕이라도 환영할 것이고 더 많은 미국인들은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스티븐슨은 패배한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지와는 관계없이 이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크건 작건 미국의 적들은 우리의 불필요했던 항복에 따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이 상황을 김정은이나 이 시진핑이 지켜보면서, 푸틴이 지켜보면서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계산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판 탈레반 정권이 또다시 들어선다면은 그때는 그 정권을 부하로 만들어 가지고 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미동맹을 깬 다음에 핵무기를 이제는 정치적 무기로 전환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프간 접수하듯이, 월남 접수하듯이 하는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공약을 하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자위적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좀 좋다.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맺자. 나토는 5개 나라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를 그 나라가 전시에 공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핵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나라는 생존을 포기한 거죠. 감사합니다.